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은 가족회사다, 딸이 착해서 뽑았다, 세습 매뉴얼과 같은 불법적인 비용 처리가 밝혀졌습니다. 이런 악행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입니까? 가족회사 해체하라! 이런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비호하고 그들의 악행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부들이 간첩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실행한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난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그 반사회적 집단을 해체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듣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언론 보도에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언론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언론으로 거듭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왜곡하고 거짓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을 지켜봐야겠습니까? 자유근간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자신의 편향적인 이념을 드러내며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정당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려는 것이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그들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온몸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악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국민도 모르게 발의하여 제정하는 악법들, 불법 탄핵, 가짜뉴스, 거짓 선동, 역사 왜곡, 불법 체포, 불법 구속도 정당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간첩은 고발하지 못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는, 감금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국가 세력들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나라의 청년으로서의 외침입니다. 이제는 신학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망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인간에게선 영혼을 부정하고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체제에서는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반드시 경멸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조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낸 나라이며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실체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들 깨어나라!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지킵시다! 반기독교적 사상과 체제를 완전히 몰아내자!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난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지키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시작한 나라를 지키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이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평양 대붕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위에 일어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어제 이제 시작했으니 멈출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가짜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세대 멸망한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다. 우리에게 승리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대학교하고 카이스트 시국선언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국선언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많았다 그래요. 모 학생들은 이제 에타에다가 공지를 올리고 나서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던데 이 학교에서 어떤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가 탄핵 찬성측은 인스타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는데 사실 탄핵 반대한다니까 학교 밖에서 진행하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에타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에타에서 정지를 일단 먹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정지를 먹고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뭐 세상에서 많이 쓰는 얘기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여도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와 그런 마찰이 있지만 저는 느낄 때 이 마찰이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더 증명해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떤 사정이? 그 사정은 사실 그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 네네.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 어떤 네. 특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 네네. 근데 저도 자세히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건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그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뭐 두분 교수님 빼고 다 좌파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응원하러 나온 교수님이 5, 6분 되셨거든요. 네네. 그럼 그것만 보도 일단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리는 건가 보죠? 교수님들도 의견이? 제가 볼 때 좀 섣부르게 그 시국선언문을 너무 빠르게 올리셨고, 찬성한다, 탄핵 찬성, 너무 섭부르게 그 계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리신 것 같고, 그래서 좀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탄핵 사건 딱 터졌을 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계엄 터졌을 때만 해도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돌아보신 분들도 있으시다니. 지금 세상 흐름도 그렇듯이 탄핵 반대가 훨씬 더 비중이 많으니까 저희 교수님들도 당연히 깨어있으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젊으신 분이잖아요. 아까 2, 3학번이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젊으신데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진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와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된 루트가 있으신지.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일단 관심이 없었던 게 저에게 가장 좋은 점이라 생각했고, 전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원래 원래 근데 젊은 세대들 뉴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니까 그래서 깨어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계엄을 했을까? 그래서 계엄을 왜 했을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젊으신 분이 상황을 제대로 캐치하셔가지고 떨쳐 일어나신 게 보기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도 중에서도 좌파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기독교마저 무너지면 사실은 이 우파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왜냐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저는 믿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에게 같은 학생으로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전 처음에 일단 참담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 가장 컸고 네. 지금은 저는 희망적이고 기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지고 난 직후는 저는 이제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소수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탄핵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견해를 말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네. 이 좁은 길의 시점이 아니라 아직까지 넓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네. 이거는 진짜 소수만 남겨놓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다수가 깨어나게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드시는 거구나. 이런 일단 그런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사실 학부가 저 혼자거든요. 연사하는 게 불이익 같은. 네, 불이익 같은 그런 그리고 네. 이제 교수님들께 그런 올라간다 하고 신대원 갈 때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그렇죠.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심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마음을 딱 받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학부생 저희 이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파 성향이 있지만 저는 참담하지 않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깨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깨어나면 더 무서울 것이다. 네, 깨어나면 더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사할 때도 평양 대부흥 운동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면 대학교 시국선을 워낙 많이 갔었기 때문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 집회 많이 하는 사람도 잘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가슴에 와 닿는 뭉클한 그런 연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학생분 연설은 좀 가슴이 뭉클한 게 이게 연설을 기술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그렇게 울컥하는 마음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내가 꼭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신. 일단 이 나라가 지켜진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는 피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피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순교를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름 모르는 자들 피 위가 아닌 저희 증조 할아버지 피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저의 상황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게 엄청 컸죠.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냥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그걸 전했더니 이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영상 업로드 하고 나면은 제 시청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학생분들 시국선언 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10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고생했던 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청년들이 깨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나라에 더 희망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